반갑습니다. 2016년도 110회 때 2교시 문제 중에서 토사 및 암버력으로 이루어진 성토부 다짐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암버력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첫 번째, 암버력 삭히 기시 유의사항 써라,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고, 두 번째, 이런 토사하고 이 암버력을 구분해서 다지는 이유를 설명하라,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이 토사와 암버력 삭히할 때 다짐도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다짐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라, 이런 내용이죠. 문제집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약간씩 변형되면서 출제가 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뭡니까? 이 암버력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토사하고 이 암버력을 성토할 때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같이 쭉 조화롭게 이렇게 엮어서 서브노트 해 놓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요 문제만 가지고 답을 딱 쓰는 연습을 하고 서브노트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 버리면 쓸 거리가 없어요. 미천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같이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은 토사와 암버력 다심도 측정 방법만 질문이 되었지만은 이와 관계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 서브노트 하시고 난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면은 이렇게 변형된 내용을 쓸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된 내용에 대한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요를 살펴보시면은 토사와 암버력을 성토하는 구조물은 락필댐, 도로 성토 구조물 등이며 두 가지 재료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분해서 다져야 한다. 구분해서 다지는 이유, 두 가지 재료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 어떻습니까? 토사는 토사고 암버력은 암이고, 그렇죠. 그래서 특성이 다르다. 그러므로 다짐 관리 방법이 다짐도 측정 방법도 다르다. 이 개요는 이와 관련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공통적인 개요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들 다른 어떤 교사 교재를 보시다가 더 좋은 개요가 있으면 그걸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가끔씩 제가 강의 들을 때는 그런 강의를 저한테 가르치는 스승님은 그런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학원 등에 가시면 강사님 개요 어떻게 씁니까? 결론은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쓰면 개요를 잘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쓰면 결론을 잘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은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 중에 혹시 학원 가셔갖고,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개요를 잘 쓰는 방법이 뭡니까? 결론을 잘 쓰는 방법이 뭡니까? 이 사람은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꼴이 됩니다. 우물가에 가서, 이거 옛날 속담이 있죠. 우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숭늉을 찾는 꼴이 된다. 숭늉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와가지고 이런 솥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밥을 하고 밥을 퍼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 여기다가 다시 물을 붓고 끓여줘야만이 숭늉이 되죠.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나면 개요와 결론은 잘 쓰고 못 쓰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이렇게 쓰고자 하는 본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적절하게 줄여가지고 써주면 개요가 되는 거고, 본문 내용에서 적절하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매듭을 지어주면 매점말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죄송하지만은 개요 어떻게 씁니까? 좋은 개요를 어떻게 씁니까? 좋은 결론을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기술사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까마득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시험 떨어질 확률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개요 어떻게 씁니까? 결론 어떻게 씁니까? 이 사람이 떨어질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개요나 결론을 암기해서 쓰려고 덤비는 분들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기술사를.
기술사 시험 만만한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냥 그저 쉽게 이걸 주워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술사 시험이 엄청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조금 더 본문이나 본 내용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결론이나 개요는 적절하게 쓰시면 됩니다. 가끔씩 학원 등에 가시면 개요 쓰는 방법, 뭐 결론 쓰는 방법 이런 거 강의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움은 분명히 되지만은 너무 그래도 꽂히지 마십시오. 본문 제대로 공부하면 개요와 결론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본문 제대로 공부해서 개요 결론이 제대로 나와야 되지, 개요 결론을 고민한다는 이야기는 공부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공부를 해야만이 개요와 결론은 자동방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술사 공부를요,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암기해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왜 돈 주고 학원 다니느냐? 그건 여러분들 자유죠. 돈을 주고 학원을 다니든 혼자 공부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기술하겠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그냥 쉽게 주워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 꽤 많죠. 그러다 지금 상위 그룹이 들어가야 합격을 합니다. 시험 공부하고 시험 친다고 다 합격시켜주는 시험 아니죠. 그럼 시험 필요 없죠. 그래서 제대로 공부해서 합격을 해야 된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락필등과 도로 송도 구조물에서 주로 토수하고 암부력을 섞어서 시공을 하게 된다.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좋은 양 락필댐에서 시공하는 단면도입니다. 자, 요 중간에는 점토가 들어가고요, 요 사이에는 모래자갈이 들어가고, 요 외부에는 암브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조건별로, 자, 이건 차수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수전. 차수전은 점토 코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이거를 신벽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차수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터는 반투수존이라고 이야기하고, 암버력은 투수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이거 상관이 크게 없지만 이 문제하고는 점토코어는 투수에서 K 값이 1 곱하기 10-7성 cm/s 정도 되고요. 자, 필터 재료는 1 곱하기 10-3성. 암브력도 역시 K 값이 1 곱하기 10-2성 또는 10-3성 요 정도. 요거는 10-4성이 10-3성이 4성 정도 이렇게. 암브력은 투수가 잘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각각 재료가 다릅니다. 점토코어는 일반 흙이죠. 일반 흙에서는 다짐하는 방법이 상대 다짐도 RC, 실내 다짐과 현장 들밀도를 비교하는 값 이거죠. RC는 뭡니까? 실내 다짐의 감마디 맥시멈하고 현장의 들밀도, 시험 결과가 95% 이상이 되어야 된다. 노체인 경우에, 노상인 경우에, 노체는 90%다.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것이 상대 다짐도죠. 또 다른 말로 건조 밀도로 하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평판 제하 시험 K 값으로 하죠. K 값.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에서 노체, 노상에 따라 가지고 K 값 기준이 있죠. 그거. 그 다음에 시험 다짐 해서 다짐의 장비나 다짐 횟수, 다짐의 에너지를 결정해서 시공하면은 소요의 다짐도가 나온다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암브력은 평판 제하 시험하고 표면 치마량하고 시험 시공, 다짐 장비, 기종, 다짐 횟수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출제 지문에서 이렇게 토스와 암브력의 다짐도 측정 방법은 이런 것들이죠. 그럼 도로에서는 도로 송탄할 경우에는 암브력을 어쩔 수 없이 노체로 사용된다. 그래서 노체에다 암브력을 먼저 이렇게 넣고 그 다음 중간에 입도 조정층이 들어갑니다. 중간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 노체재료, 일반 토사흙이 들어가고 그 상부에 노상이 들어가죠. 이러한 경우 자 밑에서 보면은 암브력 삭게 할 때는 요가 똑같습니다. 평판 제하시험, 표면 치마량, 시험 시공으로 다짐도를 확인하게 되고 이 중간층은 입도 조정층이라 그래서 쉐리버 흙이
암버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필터층을 시공하게 됩니다. 댐에서 시공하는 이 필터층하고 같은 개념이죠. 도로에서는 중간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마무리층, 입상재료, 소일시멘트 이런 것들 하게 된다. 결국은 뭡니까? 여기도 상대 다짐도, 상대 밀도, DR, 입도 관리, 함수비 관리해서 입도 조정층, 다짐도 측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재료층은 흙재료니까 상대 다짐도 RC 90% 이상, 평판 제하 시험 K값 이걸 하고, 노상에서는 상대 다짐도 RC 95% 이상, 평판 제하 시험, 프로롤링, bengelman 비임 시험 이런 것들로 다짐도 측정을 한다. 이렇게 그림을 설명하면서 그런 옆에다 쭉 적어주면 해서 출제된 지문의 대부분의 답이 이루어졌죠. 토소와 뭡니까? 암버력의 다짐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벌써 여기까지 썼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제 답이 끝났습니다. 이 정도 하면 한 2페이지 정도 갑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어주시면 웬만큼 좋은 답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이 상대 다짐도 하는 방법, 상대 밀도 이거 다 쓰려고 그러면은 3페이지 안에 답을 못 씁니다.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가 필요해요. 기울시험은 그렇게 쓰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공부할 때는 조금 상세하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상세한 내용 중에 일부가 나중에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울시험은 요즘은 딱 찍어서 출제를 하죠. 그것을 찍힌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뭐뭐의 종류를 쓰고 뭐뭐에 대한 유의사항을 써라. 이렇게 딱딱 집어서 문제를 출제하죠.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이후에 조금 더 많은 내용을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자료를 더 보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조금 전까지 그 내용으로 웬만큼 이 출제 지문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답이 돼요. 그 다음에 문제가 계속해서 변경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계된 도로 통공이나 어떤 도로 노체나 그와 관련된 다른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앞에서 계략적인 그 출제 지문의 답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후에 다른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노체의 다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노체에서는 암계가 들어가기도 하고 일반 흙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30cm 이상 큰 돌이죠. 이런 암계 다짐할 때 암버력이죠. 암버력을 다짐할 때는 대형 다짐기기를 사용해도 충분히 다지지 않으므로 압축 치마가 발생하기 쉽다. 시공층 두께에 상응하는 대형 다짐기기를 사용하고 최대 크기는 60cm 이하로 해야 된다. 아무리 크더라도 60cm 이하로 해야 된다. 60cm 같으면 엄청나게 큰 돌입니다. 보통 저희들 저는 키가 좀 적습니다. 1m 한 68 정도 돼요. 그러면은 제 배만큼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80cm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 돌이 저희 어떤 무릎보다 이상 올라오는 큰 돌이 60cm 정도 되죠. 상당히 큰 돌입니다. 안개는 토소와 달리 건조 밀도에 의한 다짐도 관리가 곤란하다. 우리가 건조 밀도를 따질 때 현장 다짐 시험을 할 때 최대 치수가 37.5mm입니까? 40mm보다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37.5mm 같으면 뭐 4cm 밖에 안 되죠. 더 큰 돌은 별도의 방법으로 다짐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도로 노체나 노선 다짐도 할 때는 이런 상대 다짐도보다는 요즘은 평판 제하 시험 K값을 많이 하죠. 이런 경우 시험 시공해서 밀도나 표면 치마량부터 다짐 기계나 다짐 횟수를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개재료, 암버력의 층당 마무리 두께에 따른 다짐 기계에 선정하는 일반적인 어떤 사례죠. 1층당 마무리 두께가 30cm 이하일 때, 30에서 60cm일 때, 60에서 90 정도일 때 다짐 기종은 통상적으로 30cm 이하일 때는 진동롤러 5톤 이상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진동롤러 13톤 이상 30에서 60cm일 경우에는, 그리고 60에서 90일 때는 진동롤러 약 한 20톤 이상짜리로 큰 걸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어떤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시공 관리는 타코메터, 회전 속도계나 뭐 태스크메타 등으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시험장에 하셨으면 기억 안 나면 안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2번까지만 쓰셔도 충분한 내용이 되겠죠.